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돈 때문에 좀 괴롭고 힘든 기억 이런 부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만약 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 그 생각은 좀 멈춰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돈이 이제 행복의 척도는 아니지만 물론 뭐 행복의 필수 조건이 또 될 수는 있겠죠. 자, 이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 역시 이제 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 고민도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매일 오후 3시 이제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입니다. 먼저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고민 해결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또는 문자 저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첫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투자 길잡이가 되어 주실 분입니다. IM 부동산 연구소 박유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박유란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굉장히 규제 정책이 나왔다가 뭐 또 쉴 틈 없이 또 나왔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날의 이슈를 좀 다뤄드리고 필요한 고민 상담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실 거고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또 무주택자이신 분들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고민 해결도 해보시고요.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떤 자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 때는 전반적인 뭐 이슈라든지 또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요. 이제 내일 화요일 날 1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1시에 저희가 사무실이 양재역 쪽에 있으니까 별도로 문의를 주셔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고민 상담에 앞서서 또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어떤 부분이 인기로 떠오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인기 급상승 뉴스는 어떤 걸까요, 대표님? 저희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8월 8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최근엔 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은행 당국이라든지 정부 방향들이 되게 흐름이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집값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랑 향후 전망을 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고 발표 전후에 아파트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8월 8일이면 이때쯤이죠. 이때 지금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사실 발표가 된 거는 뭔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오히려 그러면 좀 가격이 잡혀야 되는데 이때 이후로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론은 매매 가격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더 오르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좀 가파르게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냐를 조금 본다면 한번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43만 가구의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상승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를 보면은 왜 이게 집값이 상승을 하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은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가지고 그쪽의 땅을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급 정책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 수식어가 따라 나오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론은 땅값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론은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거다. 여기에 올해 11월 달에 신규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을 지정을 할 거다, 발표를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투기 세력이 몰릴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가지고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풀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땅값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반 이제 실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당연히 이제 빨리빨리 집을 마련하고 싶은 수요가 더 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빈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들을 허물어서 짓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해야 빨리 집값을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고 속도를 높여줄 거고 기간을 단축시켜 줄 거고 그리고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되게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투자 수요가 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공급을 늘려야 되고 미분양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집을 짓게 되면 그거를 무제한으로 사들인 다음에 LH 측면에서 이제 임대로 이제 물건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제 그 집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임차로 나오는 물량들이 있더라도 실거주로 매매할 수 있는 집들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를 겪어봤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게 집값이 더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가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심리가 강하다. 이게 불안 심리가 더 강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발표가 된 거는 대출 규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들한테만 담보대출을 내주겠다는 거고 1주택 이상인 초과되는 분들한테는 담보대출을 일단 막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 하나가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안 해주겠다고 당국에서 은행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모든 은행권에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 규제가 있게 되면 결론은 과거 우리가
우리가 10년을 봤다시피 사실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 분위기 자체가 낙폭으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으로 둔화되는 것이 좀 멈추고 난 이후에 어쨌든 대출 규제가 계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시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 이게 부작용이까지 초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조금 염두를 해두고 뭐 이렇게 집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런 불안 심리, 내가 집을 장만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40대들이 생애 첫 주택 등기를 하는 현황들을 보면은 23년도보다 24년도니까 올해죠.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등기를 친 거예요. 내 집 마련한 수요가 40%나 지금 증가를 한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그다음 보시면 기약 없는 청약을 포기하고 내 집 사는 40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사실상 보시면 청약 점수가 굉장히 제일 높은 분들이 40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포기를 한다라는 거는 결론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러면서 청약을 기다려가지고 계속 무주택으로 있다가는 아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다라는 이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청약이라 그러면 사실상 로또 청약이죠. 청약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청약 가격으로 나오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뭐 서울권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평당 5천에서 6천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로또 청약의 느낌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강남 3구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강남 3구는 오히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아파트 청약 가격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쏠리는 거죠.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첨 확률 자체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자체를 포기를 하고 더군다나 신축 아파트가 없고 거의 없죠 지금. 거기다 가격은 또 높죠. 그러면서 기축 아파트까지 가격이 오를까 봐 추격 매수를 하고 있는 사실상 지금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 수요들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못 사면 내 집 마련을 더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증가를 하면서 이게 대출이 지금 가계부채가 5월 달에 5조, 6월 달에 6조, 7월 달에 7조, 8월 달에 8조라고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출 규제를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담대가 강화가 되기 전에 지금 담보대출로 구축 아파트를 빨리 매수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DSR까지 지금 3단계까지 적용이 될 거죠. 그러면 그 대출의 한도가 굉장히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데 신용대출까지 다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서 더 이제 막히기 전에 빨리 대출을 최대치 받아가지고 집을 사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규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이제 돌이켜 봐도 규제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반사이익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에 단기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휴지기가 갈 수 있긴 한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또 한 번 집을 뭐 이렇게 마련하는 거에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좀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부동산 이슈 한번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이죠. 8월 8일 88 대책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물량을 이제 채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따라야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 상황에서 집값이 워낙 예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집값이 떨어질까 했더니 오히려 상승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는 점점 타이트하게 조여져 오니까 대출을 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좀 심리가 생기면서 40대 분들의 또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 자세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돈이 되는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입니다. 그리고 상급지 소액 투자로 아파트 입주권 받는 법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내일이죠. 오후 1시에 서울 양재동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 상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바로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61, 02-2638-3961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2020년 선사 한신 후 플러스 84 타입, 네. 매매가는 6억 5천인데 네. 전세 사업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예, 한신 주변이- 슈플러스, 네. 네. 지역이 한신 후 어디라고요? 플러스. 신사 한신 후 플러스요. 네네, 신사 한신 휴플러스. 네. 예. 전세는 사업 끼고 매수했는데 네. 주변이 다 올랐는데 저희 아파트만 오르지 않아서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매도 사실 타임, 사-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 부부는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이 없고요. 예, 그래서 팔고 작은 거 하나 투자하고 생활 자금으로 써야 할지, 오른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신사 한신 휴플러스를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네. 매입하신 아파트 빼고 주변 아파트는 다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매도 타이밍도 궁금하신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신사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면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쵸? 이쪽에 네. 있는 아파트인데요. 요거를 지금 2020년도에 6억 5천에 매입을 하셨고 전세가 4억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가죠? 예, 7억 정도 하더라고요. 7억 정도요. 지금 네. 혹시 요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양도세에도 관련이 있는데 주택이 네. 현재 몇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2주택입니다. 2주택이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우리가 네. 일단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매도를 네. 하게 되면 2억 5천이 다시 빠지는 거고 지금 네. 5천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있는 건데 2주택이시니까 뭐 세금 1천에서 2천 정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남는 합산 금액이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로 움직이실 건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일단 매도를 하시고 저는 갈아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네. 고민을 하시는 게 이게 별로 안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네. 사실은 주변에 이제 여건을 보면은 오를 만한 여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역세권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네. 역세권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여기가 뭐 신축 아파트도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네. 대단지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뭔가 호재가 있거나 뭔가 대장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가격을 주도해서 끌고 가면 내 아파트가 따라서 후발주자로 뭔가 가격이 상승이 될 만한 그런 원동력이 있는 느낌도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 주변에서 그나마 좀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찾는다고 하면 요 일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여기가 뭐 좀 신축급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형으로 돼 있고 여기가 아파트들이 평당가가 한 3,200에서 한 3,300 정도 네. 세팅이 돼 있거든요. 평당가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역세권의 6호선 응암역 인근으로 보시면 여기는 또 대단지 아파트가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연식이 있는 네. 아파트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금액의 기준으로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당가가 한 2,600에서 한 2,700
2,700 정도 세팅이 일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조금 넘어오시면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한신 그 슈플러스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당가가 2,500에서 2,600 정도 고만고만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아파트 가격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뭐 안 올랐다기보다는 주변의 시세를 보시면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적정가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 뭐 길게 가자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DMC가 있죠. DMC 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타운이 있고 거기는 그래도 단지형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평당가가 여기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가요. 한 3천만 원 후반대 정도 나가는데요. 거기 말고 조금 올라오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그 DMC 사이에 증산 뉴타운이 또 있거든요. 거기 같은 네. 경우도 아파트 평당가가 지금 시청자님 아파트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당가가 2,700만 원 전후 세팅.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만 가격을 나열해 봐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자체가 한 요 정도가 시세다. 그래서 안 올랐다기보다는 이게 뭐 저평가 돼서 안 올랐다기보다는 앞으로도 오를 만한 여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힘이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워할 필요가 없죠. 이게 조금 안 올랐지만 사실은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러면 저평가가 돼 있을 만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상담을 해보니까 은퇴를 하셔가지고 월세 수익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는 상품을 서울권에서 찾아가지고 매수를 하셨고 집값이 좀 오르지 않아서 아쉽잖아요. 네네. 근데 아파트라는 상품을 고집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상관없이 입지 먼저 선정을 하시고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매물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예, 저희는 뭐 은퇴를 네. 했기 때문에 굳이 네. 아파트가 아니어도 네. 뭐 시세 차익을 좀 낼 수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랜을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억 7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 가지고 움직일 때 첫 번째는 상품이 아파트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네. 두 번째는 저층 주거지 빌라인데 단순히 빌라보다는 뭔가 재개발지로 들어가면 당연히 더 좋겠죠. 거기다가 세 번째는 이제 월세 수익까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랜으로 가시는데 아파트를 가시게 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 2억 7천에서 2억 8천으로는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빠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부동산 규제 정책들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는 결국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방은 집값이 안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전국 전체적으로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은 상승이 주춤할 수 있지만 지방은 안 그래도 가격이 안 올랐는데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경기도로 빠져가지고 아파트라는 상품을 찾기보다는 2번, 3번 플랜으로 가는 게 사실은 조금 베스트고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를테면 요 정도 금액대면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로 진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재개발지나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들어가시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우리가 2억 5천 정도 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실 때 단순히 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입지만 잘 선택을 하면 50에서 한 60 정도까지 반전세 플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규제 지역일 때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비규제 지역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전세 끼고 매입을 하시고 뒤쪽에 한 70에서 80 정도 또 반전세, 월세 형식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빌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유망 지역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결론은 아파트라는 끝까지 상품을 가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뭔가 진행이 될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2번이나 3번 플랜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역을 특정해서 지금 딱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우선은 지금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네. 하시면 시간이 뭐 2, 3개월이든 4, 5개월이든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네. 팔고 나서 한 번 더 차라리 문의를 주시면 그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뭔가 다시 설계를 짜드릴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자 지도와 함께 이제 주변 시세랑 같이 함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매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나 뭐 월세 수익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쪽으로 플랜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상담은 매도 후에 또 한 번 더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전화 연결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현재 지금 김포공항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5선 라인 쪽으로 이제 집을 좀 찾고 있는데, 제가 가진 돈이 현재 9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네. 집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 금액이 좀 부족해서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매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세를 줬으니까, 주변에 월세로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5선 라인 쪽으로 집을 찾았을 때 제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이게 제가 강서구 좀 빌라와 이게 사건이 좀 위험하다고 좀 요즘 많이 이슈가 돼서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을지 해서 제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건 당연하실 것 같고요. 일단 궁금하신 부분이 지금 여유자금 9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제 9호선 인근에 또 집을 살 수 5호선 인근에 집을 이제 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저희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포공항으로 출근을 하시니까 5호선 라인으로 찾으시는 건데 강서구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빌라 네.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이게 빌라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까지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요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이 임차인들이 문제였지 사실 임대인들이 잘못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그게 뭐 이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들이 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없이 사실은 내가 집을 마련을 한 거고 아니면 아예 전세 가격을 높게 세팅을 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금 부정행위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시청자님이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정부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의 126%에 맞춰가지고 전세 가격을 세팅하게끔 뭔가 허들을 해놨고요. 보증보험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정화를 찾아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되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좀 목소리가 젊으신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9천만 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의 한 70%까지 담보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대출을 넣어 보면은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보통 매매 가격의 한 50에서 60% 정도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천만 원 가지고 결론을 움직일 때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되는 매매가액의 집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거주랑 투자를 분리하는 플랜으로 가셨던 것 같고요. 우리가 1억 이하로 그러면 거주랑 투자를 분리할 때 뭐 월세로 가신다 그러면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을 쓰실 거고 나머지 투자 전세 끼고 하는 목적으로 일단 내 집 마련을 7천에서 한 8천 정도로 플랜을 잡으시는 건데 우리가 서울 전체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지금 1억 미만으로 들어가서 뭔가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지역이 사실상 조금 뭔가 개발 이슈가 있다든지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는 사실은 긍정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지역은 맞습니다. 우선은 이쪽 인근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게 우리가 강서구를 나눴을 때 여기 위쪽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있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거의 미개발지로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업무타운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제 도래했다고 봐야 되고 업무타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84 타입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이나 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강서구도 집값이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위쪽이 그런 거고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는 지금 목동 쪽이죠. 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구시가지가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가격이 만만치 않은 동네죠. 그러면 내가 이제 요 구청 가지고 거주랑 투자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요 정도 저층 주거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도 단순히 이제 내가 거기에 맞는 이제 주택을 사는 개념보다는 재개발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당연히 더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쪽에 지금 요 인근에도 주변에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관리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된 거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거죠. 수립이 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또 이제 초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데가 있고 뭐 안 붙어 있는 데가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직접 임장 가셔가지고 좀 선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지역 중에 내가 단순히 이제 매입을 해서 나중에 자금을 모아가지고 직접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또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조금 소액으로 들어갔지만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좀 보장된 지역인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쪽에 업무타운 때문에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좀 집중해서 보셔도 괜찮으시고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 시청자님께서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장치가 계속해서 또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강서구 양 옆으로 이제 마곡과 목동 그 사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직접 임장도 다녀보시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신중하게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분은요, 30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녀분에게 이제 여유자금이 2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데 무주택이고 자녀분에게 재개발 투자를 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녀 회사가 성수동이어서 그 일대에 이제 재개발 유망 투자처가 있을까요?가 궁금하신 사항입니다. 자, 대표님 지금 성수동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또 투자할 만한 그런 곳이 있을까요? 좀 전해주실까요?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억 5천의 가용 자금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움직이시면 제가 서울 전체의 지도를 일단 펴놨는데 들어갈 만한 지역은 많아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강남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강남 쪽에는 뭐 2억 5천 정도 가지고 개포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일원동 정도 뭐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초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양재라든지 아니면 방배 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플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거는 강남권인 거고 강남 아닌 지역 쪽에서 좀 본다 그러면 성수동이랑 좀 가깝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계천 라인 쪽에 여기 용답동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답동도 노후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이죠. 그렇고 용산은 지금 사실상 3억 이상 좀 전세 끼고 매입이 가능한데 이쪽에도 효창동 일대에는 아직 2억 중후반대로 진입이 가능한 데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시면 좋고 우리가 통상 상급지구 그리고 한강변 라인으로 개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요렇게 한강변 라인 중에는 사실상 뭐 자양동이라든지 아니면 합정동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있고 특히나 자양동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템포 들어가기에는 투자금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거한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용답동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수동이랑 가까우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아셔야 돼요. 투자를 할 때 사실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자양동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권리산정 기준일이 좀 나오기 직전에 들어갔으면 내가 투자금을 좀 줄이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에 걸쳐가지고 동의율 걷어지고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지역마다 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용답동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을 이제 지도로 한번 이렇게 펴 볼게요. 일단은 이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청자님 출퇴근이 여기 성수역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정거장이면 이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요쯤이죠. 용답동이 용답역에서 여기 성수역까지 한 정거장이면 이동이 일단 가능하고요. 여기는 사실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고요. 노후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가 보통 노후도가 8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동대문구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위쪽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고 답심리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는 성동구거든요. 그래서 마용성이라고 해서 사실은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지역인데 성동구 중에서도 마지막 남아있는 있다는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이쪽이 사실은 메인이죠. 여기가 청계 리버뷰 자이 아파트가 이번에 청약을 했죠. 여기 같은 경우가 84 타입이 지금 12억 8천 정도 청약 가격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만 딱 놓고 봤을 때 성동구기는 하지만 좀 입지적으로 그동안은 고립돼 있는 느낌이 강했던 지역인데 주변에 뭔가 인프라도 크게 없는 지역인데 12억 8천이 청약가가 나왔다는 거는 요거를 좀 의미를 깊게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이 사실상 나머지가 저층 주거지인데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난개발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게 되는 거고 거주 요건을 자랑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청계천 주변 또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기랑 인접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용답동이고요. 실제로 용답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아파트 완성이 되고 있는데 말고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실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동의서를 걷다가 최근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해서 동의서를 또 걷다가 조금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상 이렇게 한번 동의를 걷고 진행을 하고 바람이 불었던 단지는 사실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끼리 의지가 한번 생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제2의 제3의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서울 전체적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진행을 한 데는 결국은 주민들이 누구나도 개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거는 이쪽이죠. 청계 리버뷰 자이가 27년도 2월 달에 지금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완성을 도래할수록 건물이 올라가는 게 보일수록 사실은 또 주변에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잘 진행이 끝까지 갔다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좀 동의서를 걷다가 더디게 가다가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어 있지 않은 이제 성동구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땅 모양 자체가 이렇게 반듯반듯하지가 않아서 신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노후도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80% 이상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좀 보시고 임장 가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는 여유 자금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지역들 말씀해 주셨어요. 용답동, 용산, 강남 등 여러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같은 지역이어도 그 안에서 재개발 여부가 좀 나뉩니다. 좀 더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또 임장을 다니시면서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재개발 순서와 절차가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이 자금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또 앞으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242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강동구 일대에 지금 10억 이하로 실거주할 유망 아파트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강동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10억 이하로 어떤 아파트 괜찮을까요? 강동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동구에 10억 이하 아파트 찾기가 사실상 지금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 정도로 마용성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이 강동구입니다. 거의 2022년도 신고가를 뚫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래도 또 찾아보면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뭔가 이제 시세 차익을 안전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우선 몇 군데만 좀 보면요. 이쪽에 여기 쪽으로 오시면 천호 우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고요. 속도가 꽤 많이 낮습니다. 사업식 인가까지 낮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이제
새 아파트로 변모할 지역이고요. 다만 이제 땅 모양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많지는 않더라도 안전 마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새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면 주변 시세 여건에 맞춰가지고 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길동 삼익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단지형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속도가 비슷해요.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떨어진 상태고 시공사 선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여기 두 개 아파트가 그러면 완성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세팅이 될까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기준으로 8억대 정도로 한 5구 타입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 완성이 되면 쭉 좀 내려오시면 이쪽에 강동 헤리티지 자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올해 입주한 아파트고요. 이 길동 신동아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한 5구 타입 기준으로 13억에서 14억 정도 세팅이 돼 있는 거고 84 타입 기준으로 한 17억 정도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 정도 시세가 지금 현재 형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아파트가 이제 여기는 몇 년 있다가 새 아파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입지가 비슷하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사실 강동구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강동구 내에서도 입지가 최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강동구의 메인 아파트라고 하면 이쪽에 뭐 고덕이라든지 명일, 상일동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에서도 10억 이하로 지금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 라인이 고덕이랑 상일동, 명일동 쪽이고요. 또 이렇게 나누면 하남 미사로 빠지게 돼요. 하남 미사로 빠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이쪽에 강일동이 있습니다. 강일동이요. 사실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굉장히 노른자 입지가 좋은 땅인데요. 의외로 상일동이라든지 미사를 가면 높은 건물들이 많고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반면에 강일동을 가시면 조금 뭐 층수도 그렇고 상권이라도 그렇고 좀 비교가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주로 LH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 10억 이하의 가격대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는 왜 괜찮냐면 9호선이 어쨌든 이렇게 연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업무타운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어쨌든 강동구라는 지역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뭐 2, 3억은 기본적으로 뛰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고덕 비즈밸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달부터 입주를 하죠. 4개월에 걸쳐서 입주를 할 건데 사실은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12,000세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설사 흔들리더라도 뭐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뭐 청약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 가격 자체가 워낙 가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 흔들릴 만한 여지가 크게 없는 거고요. 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동구 자체가 뭔가 베드타운이었거든요. 그런데 업무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요가 증가를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동구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2억에서 3억 정도 오른 동네가 강동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강동구는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니까 제가 이렇게 열거해드린 지역의 아파트들이 10억 이하로 일단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시니까 임장 직접 가셔서 한번 동네 분위기랑 아파트 상품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동구는 미래 가치도 워낙 높은 지역이고 또 베드타운에서 지금 이제 업무타운으로 변모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집값이 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주변 시세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쪽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지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직접 한번 나가 보셔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마포 한강 삼성 아파트 네. 84 타입
지금 거주 중인데 네. 매도 후 16억에서 한 17억 선에서 실입주 가능한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갈아타도 되는 것인지 용산이나 중구 주변으로 금액대에 맞는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좀 더 넓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 향후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마포구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 후에 이제 어디 쪽으로 가야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84 타입 보유하고 계시고 15억에서 16억 사이 실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있을까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매도 하시는 게 맞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한강 삼성 아파트를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5년 정도 되었고요. 네. 애들도 다 크고 해서 네. 한번 이사를 해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 네. 15년 정도 되셨으면요. 사실 한 차례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으로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사실 입지가 한강 라인이라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파트고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적률 자체가 거의 380%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15년 정도면 이미 시세 차익을 굉장히 뭐 2배 이상 당연히 가져갔을 거고 요거 매도하고 더 이제 상급지면서 저평가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플랜을 저는 짜셨으면 좋겠고 한번 지역을 보면 중구나 용산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6억에서 17억 정도시면 사실 이렇게 한번 지도를 볼게요. 강남 그 용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중심부로 나누면 뭐 용산공원이라든지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중에 국제 업무지구는 내년부터 이제 착공을 들어가는 드디어 이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제 진행 속도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올해 초에 여기 지금 경부선이 지상철로 연결이 돼 있고 용산의 사실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남영역이나 이런 데 지역 간의 단절, 지하도로, 지상철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경부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서울 전체적으로 지상철도를 지어하는 사업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 그중에 저는 이제 메인인 우선시가 되는 게 아마 용산 쪽에 경부선을 먼저 지하 사업을 하는 방향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 업무지구는 내년에 착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쪽 일대 있죠. 이쪽 서쪽 일대, 이쪽 쪽에 좀 아파트 단지를 한 16에서 17억 정도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용산의 동쪽부 쪽에 뭐 보강동이라든지 한남동 이런 데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가잖아요. 반면에 같은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서측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바뀌냐? 평당 4천만 원 전후에서도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산에서 이 정도 가격대로 평당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 주변에 제가 굵직한 지금 개발 호재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삽을 뜨기 시작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 룸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좀 보자면 한번 지도를 키워서 볼게요. 이렇게 삼각지 주변, 이쪽 주변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안 용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용산 더 프라임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대월드마크 아파트도 있고요. 좀 효창공원 쪽으로 가보시면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아파트를 열거를 해드렸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이런 아파트들 제가 밀집한 게 이렇게 다시 좀 지도를 볼게요. 아까 용산역 그리고 서울역 인근 그쪽 지역으로 많이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지도가 네. 지금 꺼졌는데 그쪽 주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용산역에서부터 서울역 인근 이쪽이 개발이 되고 나면 어떤 동측부에 있는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따라잡는다기보다는 어쨌든 가격이 조금 따라갈 만한 이런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꽤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매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서울역이나 용산역 인근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또 임장 다녀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렇게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돼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부와 2부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양재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